1990년대 뉴욕의 리틀 이탈리아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살기 위해 고독하게 킬러의 일을 하지만 밤에는 침대에서 편하게 잠들지 못하는 레옹. 그에게 유일한 낙은 우유 마시기, 화초 가꾸기, 그리고 틈틈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게 전부입니다. 이웃집에 살고 있는 불우한 가정의 마틸다는 그런 레옹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친해지고 싶어서 레옹의 우유를 사다 주기도 합니다. 마틸다를 학대하는 그녀의 아빠는 부패 경찰과 위험한 마약 거래를 하다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맙니다. 결국 다음날 가족이 몰살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레옹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마틸다는 슬픔에 빠지지만 레옹이 킬러임을 알아채고 복수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당돌한 마틸다의 계속된 고집에 결국 레옹은 그녀의 부탁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것을 느끼지만 그러다 말겠지 하고 레옹은 마틸다에게 기본적인 킬러의 기술들을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 서로에게 점점 익숙해지며 잠시나마 모든 걸 잊고 행복한 시간도 보내지만 우연히 범인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낸 마틸다는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마틸다는 레옹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돈을 내밉니다. 레옹은 거절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몰아치는 마틸다를 물리치지 못하고 이제는 일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복수를 하지 말라던 레옹에 고민하던 마틸다는 결국 혼자 복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수년간 부패 경찰을 해먹는 스탠스필드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마틸다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 자신의 동료인 몰키가 레옹에게 살해당한 것을 알아채고 마틸다를 일단 인질로 잡아둡니다. 마틸다의 편지를 본 레옹은 그 길로 경찰서로 쳐들어가 경찰들을 처치하고 마틸다를 구해냅니다. 레옹과 연관이 있는 토니를 찾아내는 스탠스필드는 그를 겁박하여 레옹의 집을 알아내고 맙니다. 수많은 경찰들을 데리고 레옹의 집으로 쳐들어온 스탠스필드. 레옹은 수차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계속해서 몰려오는 경찰들의 공격에 마틸다만 우선 탈출시킵니다. 레옹도 죽은 경찰의 옷을 입고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눈치 빠른 스탠스필드는 레옹을 알아보고 그를 뒤쫓아가 비겁하게 뒤에서 총을 쏩니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마틸다의 복수를 위해 선물을 건네는 레옹. 레옹을 잃은 마틸다는 토니를 찾아가지만 그는 마틸다에게 푼돈만 쥐어준 뒤 쫓아버립니다. 결국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간 마틸다는 레옹의 분신인 화분을 학교 앞 땅에 묻고 레옹을 그리워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레옹은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5원소를 만들고 싶어 했던 릭 베손 감독이 자금이 모자라자 모았던 팀이 너무 아까워 3개월 만에 뚝딱 만든 영화인데 대박을 치면서 제5원소를 만드는 자금을 만들어준 영화가 바로 레옹입니다. 릭 베손 감독과 아역 배우인 나탈리 포트만을 헐리우드의 떠오르는 신성으로도 만들어주었던 그들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인기가 높아서 1998년과 2013년에 재개봉하면서 그 인기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무서운 킬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순진한 킬러 레옹. 무력한 어린아이지만 너무나도 똑소리나고 당찬 마틸다. 극악무도한 사이코 범죄자 같은데 알고 보니 그래도 경찰.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 설정이라는 신선함도 좋지만 이 영화의 백미는 마지막 장면에서 음악과 함께 퍼지는 묘한 여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중 두 사람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반쪽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고립된 삶을 사는 청부살인업자, 하나는 가족을 모두 잃은 오갈 데 없는 12살 여자아이. 한 배를 타기로 결정하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지만 선뜻 서로의 사랑을 받거나 줄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레옹은 어린 마틸다의 사랑 고백을 거절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켜내며 마틸다에 대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레옹의 순수함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했던 마틸다는 마지막 레옹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인 남녀의 사랑과는 다른 여운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내내 흐르는 긴장감에 레옹과 마틸다의 감정 흐름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루어지면 왠지 불편한 사랑이지만 불행한 두 사람이 꼭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관객의 바람이 긴장감을 배가시킵니다. 나탈리 포트만의 부모님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영화의 세세한 설정과 장면에도 많이 간섭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는 장면은 담배를 실제로 삼키면 안 되며 영화 내내 5회 이상 나오면 안 되고 영화 내에서 담배를 끊는 장면을 넣도록 계약서를 따로 썼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사들의 흥행을 위한 여러 의도들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영화에 적극 간섭하였고 그러한 간섭이 오히려 예상을 넘어선 아련한 감동의 영화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7월 레옹은 또 한 번 재개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투 운동과 감독의 성추문 수사가 보도되면서 그러잖아도 로리적인 장면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던 영화 레옹은 개봉 하루 전 무기한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영화에 대해 한 줄 평하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인생 영화가 될 수 있는 아련한 여운의 수작. 실제로 나탈리 포트만은 이후로 노출이 높은 영화는 기피하는 배우가 되었으며 생각보다 많이 뜨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어두운 색깔의 영화들에서만 보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어린 시절 큰 인기를 얻었지만 대신 큰 상처를 받았을 아역 배우 나탈리 포트만을 위해서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나탈리 포트만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 영화를 인생 영화라 부르며 잊지 않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화의 감동이 훼손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6월 11일 청불 영화로 한국에서의 레옹의 재개봉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 영화라 불리우는 영화 레옹이 명작으로 남길 바라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레옹의 감동과 여운을 극장에서 다시 느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시 봐도 재밌는 영화가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Make that two.